쭉쭉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과제가 중첩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벌써 고통스러워. 지금도 숙제가 많은데 그 2배라고 생각해보면, 혹은 3배. 자, 일과를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는 2번 나눠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말에 내가 2번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부를 거니까 한번 딱 집중해서 오늘 끝까지 끝내봅시다. 그리고 2과 3과를 했으니까 1과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과서 1과의 본문 1은 여태까지 성지고 2학년에서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요. 최근, 그러니까 내가 성지고를 했던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아마 1과는 그냥 1과의 1번 지문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제2야. 그다음에 난 뭐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bike tour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자전거 여행하는 것이 has always been. 자, 요것만 좀 볼까? 사실 요게 우리 교과서 3과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 완료죠. has been. 현재 완료 언제 쓰지? 현재 시점에 끝났을 때. 그치? 과거 특정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끝났을 때, 또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부작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상태가 없는 거야. 없는 상태가 지금 끝났을 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어요.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22살까지 차가 없었다. I have not had a car until I was 22.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작위든 부작위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상태가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끝났다라는 걸 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버킷리스트 최상단에 항상 위치해 왔다는 거는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바이크 투어링이 항상 버킷리스트 위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요거 문제 없죠? 2015년에 I chose Europe as the destination for my first adventure. 내 첫 번째 여행의 목적지로 유럽을 골랐다. I set up, 요 set up가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발했다. 내 친구 도윤과 to put my plan into action.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130일 동안 우린 13개 국가를 여행했어.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만났다. It was a great experience. 훌륭한 경험이었고요. I'd like to share. 여기 apostrophe D 있죠? 요게 I would예요. 이거 뭐 해석은 다 아신 내용이죠? 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 이거 I want to랑 똑같은 말이야. 얘는 would like가 want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그래서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다. 난 내 경험을 너와 함께 공유를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로 가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진짜예요. 아, 우린 이거 이미 학교에서 했겠구나. 학교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봤겠구나. 그치? 자, 본문 2로 가봅시다. 페이지 찾았나? 좋아요. 이거 본문 8까지 있음. 그래서 자, 보자. We arrived at the Istanbul 어쩌고 저쩌고 International Airport in Turkey. 트르키에 저 공항에 도착했대요. 이제 지명 안 중요하고. The flight took over 10 hours. 10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 was tiring for us. 자, 여기 tiring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두시고.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그냥 분사잖아.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tiring이란 단어를 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 보통 tired라고 보죠. tiring이라는 단어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형식 문장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주격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죠. 그리고 얘는 구조상 얘가 누굴 수식하죠? 얘를 수식하거나 또는 얘네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tiring이 수식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게 동사잖아, 지금. 주어, 동사, 보어란 말이야. 그럼 tiring이 수식한 대상 which지. which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찾아야 되죠. 아마 이 선행사는 10시간 동안의 비행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tiring이 수식한 대상 10시간 동안의 비행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10시간 동안의 비행이 피곤한 거니까 tired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사의 수식 대상과 의미상 조어는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감정 분사 차원에서 얘가 tiring을 유발하고 있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감정 분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ing라는 걸 배우고 pp라는 걸 배우잖아. 초등학교 때 ing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우죠? eating 뭐라고 배워? 진행형이라고 배우죠. 그치? 자, pp형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완료라고 배워? 수동이라고 배워? 잘 생각해보면 뭘 먼저 배웠어요? 완료 먼저 배웠어? 보통 수동을 먼저 배우지, 그치? The apple is eaten by me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개가 반대말이 다 아니다? 아니죠. 진행의 반대말인 수동이 아니에요. 진행의 반대말 뭐예요? 완료고 수동의 반대말은 능동이란 말이야. 우리가 요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얘네가 반대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같이 가요, 보통. 진행이면 대부분 능동이고 수동이면 대부분 완료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언제 처음 문제가 되냐? 우리가 감정분사라는 걸 배우게 되면 ing는 감정의 유발이다라는 말을 배우고요. pp형은 감정의 경험이다라는 말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좀 어렵거든. 얘 수식하고 있죠? 위치가 피곤하다는 감정을 유발한지 경험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0시간 동안의 비행이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긴 어렵겠지. 10시간 동안의 비행이 나를 피곤하게 한 거잖아. 그럼 비행은 피곤함 유발하는 거죠. 이거 지금 감정의 유발이기 때문에 ing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 유발이에요. 이거는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100% 틀린다. 왜냐면 tiring이란 단어가 어색하거든. 우린 되게 자연스럽게 저 자리에 tired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부가적인 내용인데 콤마 위치니까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절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대수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다. 따라서 콤마 대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 콤마 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한 번만 쓸게요.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러나 we were so excited.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보자. 주어 동사 보어. We were excited. 신난 거. 우리가 신난 감정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번엔. 그렇지? 이번엔 pp예요. 그래서 감정의 경험이야. 어법 문제를 낼 때 아무 데나 그냥 빈칸 뚫어놓고 내는 게 아니고 이런 데다 내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 이게 감정을 유발하고 있어? 이게 감정을 경험하고 있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글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이 문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when we got our bicycles at the baggage claim. 수압을 찾는 곳에서 우리의 자전거를 받았을 때 신났다. The first thing we did. 여기 보시면 we did가 명사 충돌이니까 관계대명사절로 묶일 거고 우리가 한 첫 번째 일은 was to assemble them. 그들을 조립한 것이다.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한 문장이 아닌 거야. After 2 hours of struggling with the parts, 우리가 부품 가지고 2시간 동안 개고생한 이후에 we were finally ready to pedal the world. 우린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 뭐 할 준비? To pedal the world. 페달이 명사잖아, 원래. 근데 지금 이게 투부정사니까 어쨌든 이걸 동사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달이 동사로 해석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페달을 뭐 때려 부수든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페달 밟다겠지? 세상을 페달 밟다, 즉 자전거 타고 여행할 준비가 됐다 이런 말이겠죠. 자, we wandered around the airport. 저 wander라는 단어 잘 보세요. 우리 이거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farther과 further를 구분한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지? 물어볼까? farther, F-A-R 이게 뭐예요? 멀리. 이게 물리적 거리야. 그치? 자, further, F-U-R은 추상적 길이, 추상적 깊이, 추상적 거리, 뭐 학문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감정의 깊이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다. 그치? 자, 요런 것처럼 요 wander도 wonder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wandered.
wandered는 궁금했다는 뜻이고요. wandered는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단어야. 얘는 의미가 비슷하기라도 하지 쟤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wander around 반드시 A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돌아다녔다는 거야. 공항 주변을 잠시 동안 돌아다녔다. 자, 그리고 이게 while during이 아니고 for a while이 한 덩어리예요.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while 접속사 아니다 이거. 자, 잠시 동안 돌아다녔다. Before leaving and riding to downtown Istanbul. 이스탄불 시내로 떠나서 그 자전거를 타기 전에. It was a beautiful, easy ride along a coastal road. 자, 이것은 뭐 아름다웠고 해변도로를 따라 달리기 쉬웠다. 갑자기 도윤이가 소리쳤어. flat tire. 이거 단어장에 flat fire이라고 잘못 들어가 있는 그 단어죠. 이거 자전거 펑크난 거야. 바퀴 펑크난 거야. We stopped. 우리 멈췄고 and while he was repairing his tire, a lot of thoughts went through my mind.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 붙어 있을 때예요. 이거 붙어 있으면 해석이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때는 분리해서 요 while부터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He was repairing his tire 하고 a lot of thoughts가 새로운 주어니까 이렇게 묶여버리지. 자,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멈췄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뭐 하는 동안? 얘가 지 타이어 고치는 동안. 이렇게 묶으면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 괄호가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시적 조건을 한정해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멈췄고 그 다음에 얘는 타이어를 고치고 있을 거잖아. 그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because we'd never done this kind of tour before, I was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we would be able to handle the upcoming bike rides. 자, 이 문장이 이제 본문 2의 킬포인데, 자, apostrophe D가 have가 아니고 head예요, head. 그치? 이게 we had야. 자, 그리고 had never done이기 때문에 had pp가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아까 이미 당신들이 잘 답한 내용인데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또는 어떤 부작위의 상태,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라 그랬잖아. 얘는 뭐겠어 그러면? 그대로 한 블록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거나 과거보다 더 과거에부터 과거까지 진행된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아까 22세까지 차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문장이지. 그거 원래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22세 지났잖아 나는. 그치? 0세부터 22세까지는 차가 없는 상태였다. 22세에 차가 생겼다. 따라서 I had never owned a car until I was 22.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쭉 한번 간단한 얘기지만 보여드리면, 이거 뒤에 한번 더 나온다. 학교에서 봤을 거야. 그 베를린 장벽 관련해서도 과거 완료형이 나오거든. 대과거로부터 과거 시점까지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멈췄어. 이게 과거 완료고요. 반면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여기서 멈췄어.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문제 없지? 괜찮지? 아, 그리고 이 연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중3 때 동백에서 내가 완료시 4개로 쪼개가지고 보여준 거 기억나요? 진행, 뭐 결과, 경험 하나가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완료 시에는 100% 진행입니다. 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그 I have never studied before 이라는 말은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한다. 약간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반대 해석이 든, 근데 그런 거 고등학교 때 안 나오거든. 그냥 무조건 다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거. 자, 그래서 we'd never done this kind of tour before. 우린 이런 종류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대. 언제까지? 이거 할 때까지. 이 시점에 한 거잖아요, 얘는. 그리고 이 글 전체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면 갔다 와서 회상한 거야. 여행 갔다 와서 귀국해가지고 회상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미 얘는 지금 여기 있어. 이게 현재야. 과거가 여행하던 시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여행하던 시점까지 한 번도 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과거를 쓴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태어난 시점부터 이 여행을, 첫 여행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다. 자,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I was worried about. 나는 걱정한 시점은 여긴가 보네. 걱정한 시점은 여행 이 당 시점. 이때 걱정한 거야. 왜? 이 시점까지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전거 여행을. 괜찮지? 자, I was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we would be able to handle the upcoming bike route. 자, whether or not은 명사절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고, 자, 이거 if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whether이랑 if 관련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보자. if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이지, 만약. 그치?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이번 질문 아니어도. if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지? 인지 아닌지. 그치? 얘는 부사, 얘는 명사지. 그쵸? 그리고 if가 이런 식으로 오려면 이거 거의 100% 어디 자리에 있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지. wonder, ask 이런 동사 뒤에 나는 물어봤다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명사인 경우에 이런 해석이 나온다. 자, 그런데 whether이라는 표현이요. 똑같은 해석이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이 있어. 명사인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 명사일 때. 자, whether은 근데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죠. 이 친구도 부사. whether 부사 무슨 뜻이죠? 뭐뭐이던 간에라는 뜻이 있거든. 우리가 지금 집중할 건 여기입니다. if랑 whether이 의미가 같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점에서. 아시겠죠? 자, 명사 자리에 쓰는 경우 if와 whether은 원칙적으로 교환 가능하다. 같은 말이다. 이게 안 되는 조건들이 몇 개 있거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if랑 whether이 같은 말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whether를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원칙이 whether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if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시면 whether에서 if로 못 가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whether에서 if 못 가는 조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못 가. 목적어긴 목적어인데 얘는 동사의 목적어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about이나 to 같은 전치사의 목적어면 if를 쓸 수가 없어요. 쟤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지. about의 목적어지. 저거 if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뒤에 or not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whether or not. 해석상의 차이는 없는데 요게 붙어 있으면 못 갑니다. 요거 or를 내가 헷갈리니까 전체 목적어라고 써줄게. 목적어. 이 두 개의 경우에는 whether를 if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돼 있어요, 영어에서. 지금 저 문장은 이게 두 개 다 해당되죠.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어야. 이거 보면 about, 나는 뭐에 대해서 걱정한 거야?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한 거야. 이렇게 묶이잖아. 1번 조건도 걸리고요. whether or not도 붙어있기 때문에 2번 조건도 걸립니다. 그래서 쟤는 절대 if로 바꾸시면 안 돼요. 요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1차적으로 whether과 if가 명사절인 경우에 해석이 동일하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할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조건이 발생하면 교환할 수 없다. 근데 이 문장은 유감스럽게도 두 개의 조건이 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자고. 자, whether or not we would be able to handle the upcoming bike route.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대. 자,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 we'd have to take on our long journey. We would have to take 어떤 자전거 루트? 우리가 가야 할 자전거 루트. 쟤는 그냥 가볍게 해석이 되시죠. 저런 식으로 route랑 we라는 명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관계대명사다라고 간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명사 충돌입니다. 그래서 쟤는 됐고,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 과거 완료 쓴 이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whether or not 이기 때문에 if로 전환할 수 없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the view of the Emerald Sea from the road was so beautiful that 우리 어제 such that 구문 보지 않았나?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문장이었죠? such that 어떻게 해석하지? 이제 넌 뭐뭐 해서 뭐 하다 이런 문장이었죠. 기억 안 나나? 3과? 기억나요. 무슨 문장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3과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 기억나요. 3과 내용이 뭐였어? 한희 씨 3과 내용이 뭐였지? 1과가 자전거 여행, 2과가 3과가 뭐였더라? 제가 이상한 사진. 그렇지. 원근법. 그렇죠? 특정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커 보이고 한 사람이 작아 보이도록 또는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도록 such an angle that 하고 나서 뒤에 문장 붙었던 거 기억나죠? 이런 각도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똑같은 말이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so that입니다. 내가 어제 그거 설명하면서 so that 구문이랑 such that 사실 해석상 동일하다고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so 형용사 대시라 그랬잖아. 이게 so 형용사 대시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모든 걱정들이 seem to be washed away 쓸려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seem to be washed away인 이유는 걱정들이 쓸려 나가는 거잖아. 걱정이 뭔가를 쓸어주는 게 아니잖아. 쓸려 나가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to be washed away이고, 자, 우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다. 자, 본문 3으로 가봅시다. 이제 4분의 1 했어. 그쵸. 저번 주에 이거 일주일 동안 나눠서 했단 말이야. 월수 나눠서. 너 주말에 또 나올래? 일단 오늘 해보고 정 안 되면. 자,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Istanbul is a city with several historic sites that are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이스탄불은 도시이다. 뭘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몇 개의 역사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They are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에 등재된 여러 지역이 함께 있는 도시이다. 뭐 뻔한 얘기죠, 이거는. 자, 도윤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this historic city. 자, 도윤이는 특히 역사적 도시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요. He guided me. 그는 나를 가이드했어. 이거 과거형인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가이드한 거잖아, 얘가. 저 시점에, 여행하던 시점에. As if 해석법 어떻게 하죠? As if. 가정법이다, 이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근데 생각해보시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거 반대 사실이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걸? 나 마치 영어 선생인 것처럼 행동한다. 어떻게 들려요?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치? 내가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말을 하려면 나는 수학 선생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반대 가정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had been to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얘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랑 달라.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잖아. 이거는 객관적인 과거냐 현재냐가 아니고 얘 대비했을 때 얘보다 앞선 시점에 사실을 반대 가정한 겁니다. 얘가 가이드하던 시점에 이미 얘는 여기 와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잖아. 이제 여행을 작년에 갔는데 작년에 얘는 이미 작년보다 그 이전에 거기 가본 것처럼 행동했다.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our first destination was Sultan Ahmed. 여기가 첫 번째 목적지였다. It is popularly known as the Blue Mosque. 자, 이거는 블루 모스크라고 알려져 있다. Because of 전치사죠? 뒤에 명사다. Because of the blue tiles. 얘가 명사예요. blue tiles. 자, 그리고 이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안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타일스를 수식하는 분사가 되겠죠. because가 아니니까 저 used를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 still functions as a mosque as it did long ago. 자, 그것은 여전히 기능 아주 난리가 났구나, 여기가.
그것은 여전히 기능한다. functions, 기능한다. as a mosque. 모스크로서 기능한다. 요렇게는 전치사로 묶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as it did long ago. 요거는 다른 as예요. 그거는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 얘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여전히 모스크로서 기능한다. 마치 뭐처럼 그것이 오래전에 해왔던 것처럼 did는 대동사네. 그치? as it, 요 did는 원래 functioned라는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 있는 해석입니다. 오래전에 기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능한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같은 말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대동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문제 없지, 대동사. 자, 그럼 대동사 어떻게 물어보냐? 이 자리에 was 넣고 물어봅니다. 이 did란 형태를 확정하는 거는 얘가 일반 동사는 여기 두 계열의 동사를 쓰는 거고요. 여기 비계열의 동사면 여기 비계열의 동사를 쓰는 겁니다. function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많은 여행객들처럼 I was so impressed. 나는 너무 감명받았다. 감명받은 거지. 감정의 경험이죠. 감정 경험이니까 impressed pp형입니다. 나는 감명받았다. 그 장엄함에. 자, next we headed to Galata Bridge. 자, 우린 갈라타 브리지로 갔고요. 이 갈라타 브리지는 which spans from Golden Horn in Istanbul. 이스탄불의 이 골든 horn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이다. 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별건 아닌데 원래 영어에 시제일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무조건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되거든. 이거 지금 과거인데 얘 현재형이죠. 요게 왜 허용될까?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양반이 그 얘기하기 전엔 100도에서 안 끓었어? 이후엔 100도에서 안 끓나요? 그 말이랑 상관없이 이건 객관적 사실이지. 그럴 때는 시제일치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이 다리가 이 영역을 가로지른다는 거는 얘가 거기 같든 안 같든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여인이랑 관계없이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시제일치의 예외예요. 시제일치 예외고 근거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야. 자, 이 다리는 유명하다. 상징으로 유명하다. 연결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뭐 사이의 연결이죠? 두 대륙 사이에 아시아랑 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리인가 봐요, 이게. 나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뭐 그런가 봐. Since the bridge was first built, it has been reconstructed and renovated several times. 자, 이 다리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은 또 현재 완료네. has been reconstructed. 그 다음에 has been renovated. 처음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재건됐다는 얘기겠지. 그치? 처음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재건되었다고.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one that stands today. 이게 주어고요. that stands today. 오늘날 서 있는 것은, 즉 오늘날의 버전은 was built in 1994. 94년에 지어진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since the bridge was first built가 1994년보다는 한참 앞에 있을 거야. 1800년대, 1700년대겠지? 그때 처음 지어진 이후로 여러 번 보수를 거쳤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지금 파이널 버전은 94년 버전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자, it is known that. 자, 대절 이하가 알려져 있다. 가주어 진주어죠. 자, 뭐가 알려져 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designed the bridge to be built at this location in 1502.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다리를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건설되도록 이 장소에 1502년에.
저건 가조 진조만 보시면 아마 해석은 될 겁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his design was not realized. 그 디자인이 실현되지 않았다. 즉 이게 1502년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150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다가 다리 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 지어지진 않았어. 그 이후에 뭐 1800년대라든가 어떤 시점에 지어졌을 거야.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건과 보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버전은 94년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the current bridge and its surrounding scenery are beautiful. 자, 여전히 지금의 다리와 그 주변에 있는 경치는 아름답다. 여기 surrounding을 좀 보세요. surround 요거 조심해야 된다. 아까 내가 분사의 수식 대상은 의미상조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얘를 꾸미고 있지? 그러면 광경이 surround를 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광경이 다리를 싸고 있는 거야? 다리가 광경을 싸고 있는 거야?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광경이 다리를 둘러싸고 있지. scenery가 bridge를 surround 하고 있죠. 능동이죠. 그래서 ing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 surrounded라고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읽힌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근데 surrounded라고 쓰면 이거는 다리가 엄청 커야 돼요. 다리가 엄청 크고 그 다리 위에 어떤 광경이 있는 거야. 그 광경을 다리가 둘러싸고 있는 걸 surrounded scenery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지금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다리였잖아. 그치? 그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surrounding이 돼야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the view of the golden horn was calm and peaceful from the bridge. 자, 이 골든혼의 경광은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With many people fishing on it. 자, 요거 윗분사구문인데요. 이번 학교에서 어법으로 윗분사구문 민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밀 게 없어요. 윗분사구문 너무 뻔한 얘기거든. 윗명사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분사 자리에 ing 또는 pp형이 문맥에 따라 들어갈 건데 우리 pp형 들어가는 거 하나 봤죠? 교과서 2과에서 whole cut 있잖아. with a whole cut. 그 돌에다가 중간에 구멍 뚫어 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 레이인가? 돌화폐 기억나지? 어느 거 기억나지? 거기에 그런 문장이 있었어. with a hole cut in the middle. 이런 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돌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그때는 구멍이 뚫린 거니까 pp였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ing인 겁니다. 그렇죠? 능동관계 이거 보이지? 자, for the night we decided to camp at a nearby park. 야영하기로 했고요. The park manager brought us each a cup of hot black tea. 자, 이 공원 매니저가 우리에게 가져왔다. 각각 뭘 가져왔어?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가져왔다. 설탕을 넣어서. 홍차가 왜 블랙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차는 빨간색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블랙티래. 근데 웃긴 게 녹차는 그린티란 말이야. 약간 뭔가 조금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흑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he said that. 자, 이거 어차피 이거는 직접합법, 간접합법은 시험 임박해서 전체 다시 복습할 거니까 일단 그냥 해석을 해보자. 자,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That it was Turkish tea. 이게 터키 차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것이 which is the most consumed hot drink in Turkey. 트르키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차례. 그럼 얘 선행사는 Turkish tea네요. 괜찮지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 That. 요 화살표 두 개가 그가 말한 대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직접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어차피 다른 반도 하나도 안 보여줬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두 번째 문장 이겁니다. Offering tea to guests. 손님들에게 차를 제공하는 것은 was part of Turkish hospitality. 터키식 환대의 한 부분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가 얘기한 대상이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터키 차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홍차야? 가져와서 이거 홍차예요. 이거 터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터키에서는 원래 손님 오시면 이렇게 차를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차. 자, his kindness made our tiredness disappear. 자, 이 문장 너무 킹받는데 NESS가 너무 많단 말이야. NESS는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형용사 뒤에다가 NESS 붙이잖아. 이거 명사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빨간 관형사야 명사야? 빨간 형용사 관형사지. 빨감은 명사지. 빨간 정도를 빨감이라고 하는 거잖아. kind 무슨 뜻이죠? kind? 친절한이야. 친절한. kind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친절한 사람, 친절한 선생님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뒤에 NESS가 붙으면 이거는 친절함이 됩니다. 명사잖아. 그의 친절함은 우리의 tired 무슨 뜻? 피곤한. NESS 붙으면 피곤함. 우리의 피곤함이 사라지도록 했다. 자, 읽고 나서 보니까 저 make 나름 사역동사였죠. disappear 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가 있지. 그렇죠? 이거 사역동사야. 자, 마지막 문장은 사역동사인 거, 그 다음에 NESS 붙어서 명사화된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4로 가봅시다. 지금 4, 5, 지금이 낫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자. 4, 5부터.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이거 분필을 좀 갈아보고. 저런. 좋습니다. 좋아요. 자, 4, 5, 6, 7, 8 한번 가보자. 자, 4는요, 브라질 사람 만난 내용인데, 여기 쉽습니다, 이거는. 자, 4 보시면, We left Empoli, 우리 엠폴리를 떠나서 플로렌스에 도착했다. After about an hour of cycling, 1시간 자전거 탄 이후에, 플로렌스는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자, 요거 서둘러도 할 걸 해야지. Consider A, B라는 오형식 표현 있죠. 이거 무슨 뜻이죠? Consider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거지.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A is considered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형식 문장인 경우에서 considered가 스펠링이 맞겠지? 자, 이렇게 오형식 문장인 경우에 수동전환 했을 때 뒤에 목적격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플로렌스가 A이고요.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가 B예요. 이게 목적격 보어요. 수동태에서. 그치? 자, 그 다음에 one of는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죠. 한 개 중에 한 개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한 개여야 된단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한 개로 간주가 된다. 뭐가? 피란체가. 이거 괜찮지? 문제 없지? 아름다운 도시래요. 자, at a lounge in Florence train station. 이 플로렌스 기차역에서 I recharged my laptop battery. 다시 충전했고요. 그 다음에 blogged my travel journal entries. 블로그에 여행 이야기를 올렸다. 도윤이는 enjoyed a cup of nice coffee. 커피 한잔 했다. It was relaxing. 자, 보시면 relaxing이잖아. 그러면 얘가 릴렉스한 상태를 유발한 거지. 25개서 앞문장 전체겠죠. 이거 전체. 우리가 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 자, 휴식이 느긋한 감정을 유발했다. 그래서 릴렉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mfortable. 얘는 형용사니까 그냥 그대로 수식하면 되겠죠. 이 휴식이 편안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감정을 유발한 거고 ing니까 얘는 그냥 편안한 거다. After the hard cycling we had done in the previous few days. 자, 빡센 자전거 타기 이후에 어떤 자전거 타기? 우리가 지난 며칠간 힘들게 했던 해서 사이클링을 수식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we were relaxing.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위에서 ing를 쓸 때는 감정을 유발한 상태에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느긋한 감정 유발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우리 경험하는 거지. 그럼 이거 relaxed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상하지? 이 이상한 이유가 아까 내가 적어줬는데 적혀 있을 거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ing랑 pp형 우리 처음에 이거 진행과 능동, 완료와 수동 이렇게 배운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약간 모순되게 보일 수 있는 게 감정 유발, 경험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기억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감정 유발인 거고 이건 행위를 한 거야. 이거는 이거예요. 진행과 능동.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얘는 편안한 상태를 유발한 거고 이건 우리가 휴식을 취한 거다. 릴렉스가 휴식을 취하다라는 동사가 있거든.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꼼꼼하게 적어보면 자, 요거는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발한 거고요. 여기 릴렉싱은 이건 우린 다 다른 색으로 해야겠지 나는. 자, 요 릴렉싱은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휴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듯이. 행위성이 있는 동사였기 때문에 둘 다 ing가 들어간 겁니다. 자, 요거는 행위.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ing야. 뒤에 문장은 relaxed가 들어가 있어도 맞습니다. 여기 relaxed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relax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이번엔 느긋한 상태인 동안에 라는 말이 되겠지. 감정의 경험이라고 본다면 pp형이 들어가야 되고 relax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려면 ing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둘 다 된다. A man came up to us and handed us the t-shirt. 자,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줬다. 뭐를? 티셔츠를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자, 기억나시죠? 이게 브라질 잡상인인 줄 알았던 올림픽을 홍보하러 온 사람이었어. 그렇죠? 우리에게 티셔츠 한 장을 줬대. 자, because I thought he was trying to sell us the t-shirt. 자, 나는 그가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티셔츠를 팔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잡상인이 아니었고요. But a Brazilian backpacker. 브라질 배낭 여행자였어. 뭐 하고 싶었던? Who wanted to promote the Olympics. 올림픽을 홍보하고 싶었던 어떤 올림픽? Held in his country. 그 국가에서 진행되는. 이게 아마 교과서 연도상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홍보하려고 티셔츠에다가 로고 프린트 해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올림픽 열려요 보러 오세요 이거 하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야. 팔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오해한 거지. 자, 영어로 he tried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symbol printed on the t-shirt. 자, 그는 영어로 뭐 하려고 노력했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 의미를 그 상징에 printed on the t-shirt. 티셔츠에 출력된.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서 저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릴렉싱이 둘 다 들어가는데 두 개가 해석이 조금 다르다. 위에 거는 감정분사, 밑에 거는 행위성의 ing였다. 자, 그대로 바로 본문 5로 가보자, 이거. 본문 5가 내용이 이어져요, 여기서. 자, 직전까지 얘기했던 거 브라질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 사람 잡상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여기까지 왔잖아? As a Korean, 한국인으로서 it was quite interesting to communicate. 요거 가주어 진주어네요. 자, 소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누구랑? 브라질 사람과 영어로 이탈리아 도시에서. 네 개가 하나도 지금 합이 안 맞잖아. 나는 한국 사람이고 쟤는 브라질 사람이고 우리 이탈리아에 있고 영어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안 맞는단 말이야. 흥미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We took pictures together. 함께 사진도 찍었고요. Though it was first time meeting. 자, 뭐뭐일지라도 이게 우리 처음 만난 시간일지라도 이었음에도 it felt as if we were old friends. 아까 as if 가정법. 이거는 현재냐 과거냐가 아니고 주절의 동사 대비해서 동시점이냐 과거냐를 판단한다 그랬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일과 몇 분 전에 했잖아, 아까? 느껴졌어. 어떻게? 우리가 그 시점에 친구였던 것처럼 얘네가 동시점이야. 느껴진 시점에 우리가 친구인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의 상대시예요. 원래 이렇게 쓰면 우리가
지금 친구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이 아니고 이 동사 시점에, 이 felt한 시점에 우리가 마치 친구였던 것처럼. 그때 친구 아니었잖아, 사실. 그치? 처음 본 사람이잖아. 하지만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이 시점에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we then rode our bike to St. Mary. 여기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자, 이것은 one of the largest cathedrals. 아까 얘기한 것처럼 one of는 뒤에 복수명사 있어야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인 저기로 갔다. This vast Gothic structure. 자, 이 거대한 고딕 양식 건축물은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On the site of the old church of Santa Ripera. 원래 저기 오래된 교회가 있었던 저곳에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Its construction lasted from the late 13th to early 15th century.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13세기부터 15세기. 무지막지하게 오래 지었네요, 그치? 이게 요즘은 건물 짓는 거 쉽잖아요. 롯데월드 타워도 20년이면 짓거든? 근데 이거 성당 하나 짓는데 200년이 걸렸대.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그치? It took about 2 centuries for the cathedral to be completed.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2세기가 걸렸어요. 성당이 얘가 진주어 완공되는데 자, climbing the dome was challenging. 힘들었다. 힘들다는 감정 유발하고 있는 거지. 감정이 유발이니까 ing입니다. 자, 그러나 we forgot. 우리 이거 잊어버렸어. 언제? When we got to the top. 우리가 정상에 다다랐을 때 이걸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look down at the beautiful city.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봤을 때 이 힘든 게 모두 쓸려 나갔. 이거 우리 아까 본문 2에서도 봤잖아. 자전거 타는 거 힘들었는데 아름다운 해변을 보니까 에메랄드빛 파도에 내 걱정이 쓸려 나가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 있었죠. 떡밥 회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밖에 빡세게 여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좋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없죠? The view of the Florence was terrific. 이 terrific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terrible이랑 같은 단어가 아니다. 이거 오히려 반대 의미예요. 이 terrific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terrific. 이 뷰는 아주 멋졌다. 자, 그 다음에 I came to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want to visit this place. 자, 요거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거든. 해석상으로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came to understand니까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나는 이해하게 됐어. 뭐를? Why so many people want to visit this place.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왜? 아름답나 보네. 그만큼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죠, 요거는? When we split a calzone as a late lunch on some, we then split a calzone. 깔조네? 라는 뭐 이탈리안 음식이 있나 봐요. 이걸 점심으로 나눠 먹었다.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서. 자, 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좀 있다. 까르네? 깔조네는 Italian dumpling. 덤플링이 만두예요. 이탈리아 만두야. 자, 그리고 괄호를 3개 칠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Consisting of pizza dough. Folded over. Filled with meat and vegetables. 3개가 다 만두 수식하고 있는 거지, 해석상 보면. 만두에 대한 부가 설명이거든. 근데 첫 번째 거만 모양이 달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만두가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 만두는 행동을 당한단 말이야. 따라서 수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밑에 거부터 볼까요? Folded over, 접혀있대. Filled with meat and vegetable, 고기와 야채로 가득 차있대. 수동이 이게 맞잖아. 얘는 왜 능동이지 그러면? consist가 자동사예요. consist가 수동태가 없어, 그 단어가. 자,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1학년 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보세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 영어에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뭘까? 컴포즈라는 단어를 이용할 수 있거든. 컴포즈가 구성하다예요. 수동태잖아. be composed of. 요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be made up of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상식적이죠. 애초에 해석이 수동이니까 당연히 영어도 당연히 수동으로 나오는 게 맞겠지.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둘 다 딱 봐도 수동이잖아. 근데 여기 얘랑 동의어가 consist of예요. 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구성하는 게 불가능해. 그리고 얘는 애초에 해석 자체가 이미 consist of 이게 수동의 해석이야 이미. 이렇게가 같은 말이다. 출제자들이 환장할 만한 토픽이죠. 누가 봐도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잖아. be consisted of라고 써야 될 것처럼 생겼지. 해석도 수동이고 얘랑 동의어인 표현들은 이미 다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얘도 수동으로 쓰고 싶은데 얘는 영어에서 자동사란 제약을 걸어버렸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 자리에 consisted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 이렇게 요거 틀렸어요. 이거 안 돼.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는 PP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PP형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 쓸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 수동 해석이다.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ing를 썼다. 맛있었대. 자, 본문 6 가봅시다. 요게 이제 그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 지문인데 이것까지만 넘어가면 되게 쉬워 뒤에는. 베를린 장벽까지만 조금 힘을 내보자고. 어쩌면 본문 7, 8은 다음에 불러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5까지 끝내놓고 6, 7, 8 하려고 부르면 너무 빡칠 것 같지 않아? 그치? 너무 빡칠 것 같지 않아? 주말에 또 부르면? 괜찮아요? 일단 6까지 해보고 시간 관계상 7, 8은 넘겨야 될 수도 있겠다. 일단 6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고 베를린 장벽이 뭐죠? 누굴 갈라놨지? 베를린 장벽이? 학교에서 했을 텐데 서독과 동독을 갈랐죠. 우리나라 휴전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망했잖아.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거든. 혹시 몰랐어? 알았지 당연히. 그지? 혹시나 해서 자, 근데 독일이 패망하고 소련과 미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습니다. 서쪽과 동쪽으로 점령을 했단 말이야. 서쪽이 미국, 동쪽이 소련이었어.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냉전 끝났잖아. 소련이 해체했잖아 그때. 동독이 망했겠지 그러면. 정확히는 동독을 지원해주던 세력이 망한 거야.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 소비에트 연방이나 나라가 없어졌어. 베를린 장벽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그 얘기야 이거. 자, we biked along the Elbe River with the night coming. 자, 밤이 다가오면서 이것도 나름 밑분사 구문입니다. 밤이 오는 거잖아. 옴 당한 건 아니잖아 밤은. 그치? 자, 밤이 다가오면서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날씨나 거리, 시간을 나타낸 it을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칭하죠. 비인칭 주어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I thought. 자,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start at the pour. pour는 양동이에다 물 담아가지고 쏟아 붓는 거 있지. 이게 pour야.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I miss home so much. 집에 가고 싶었어. 따뜻하고 아늑한 내 방과 우리 엄마의 음식이 먹고 싶었대. We finally arrived at the center of Berlin. 우리가 드디어 베를린 중심에 도착을 했다. The Brandenburg Gate welcomed us. 브란덴부르크 문이 우리를 환영했다. 이건 뭐 그냥 뻔하게 해석되죠. A welcome B니까. 자, it was behind. 자, 이 문장 여기다 별표 2개쯤 달아놓으시고요.
이 교과서 1과의 서술형으로 가장 출제 가능성 높은 문장 이겁니다. 어차피 오늘 7 못할 것 같으니까 6까지만 꼼꼼하게 해보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거든. 요거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 분열문이라고도 하는데 꼼꼼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겠지. 이때 강조구문 또는 분열문. 자, 이 친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구조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집어넣는 게 강조구문입니다.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여기서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 이때 강조구문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목적어 강조하는 거겠지. 내가 어제 피자를 먹었다 해서 피자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제 먹은 것은 바로 피자이다. 이렇게 쓰지. 그 바로가 이 표현이에요. 바로 피자이다. 피자 이렇게 강조한다. It was 피자 이거 일단은 쓰지 말고 한번 따라와봐. 이거 이렇게 쓰면 뭐가 강조된 거야? 지금 피자가 강조된 거야. 내가 어제 먹은 것은 바로 피자이다. 피자 강조. 같은 방법으로 나도 강조할 수 있겠지. 어제 피자를 먹은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는 뻔하죠. 해석되지. It was랑 that을 빼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붙지? 이 문장에 지금 뭐 없어? 목적어 없지. 이 문장에 지금 주어 없지. 이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이 명사를 강조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뻔히 보여. 뭔가가 이 뒤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하다는 게 뻔히 보인단 말이야. 자, 근데 어제를 강조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피자를 먹은 것은 바로 어젯밤이다. 할 수 있잖아. 이거 눈에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는지 봐봐. It was 강조한 대상이 뭐라고? Yesterday. 부사죠. 부사라는 거는 여기 뒤에 문장이 yesterday가 없어도 뒤에 문장이 이미 어떻다는 거야? 이미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뒤에 문장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 완전하지?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문처럼 안 보여.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면 이건 뒤에 문장이 누가 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강조구문인 걸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눈에 안 보여. 이게 완전한 문장이어서.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이때 강조구문이 부사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저거 이때 강조구문이거든. It was랑 that을 빼고 behind the gate가 그러네. 부사네. 얘가 뒤에 문장에 붙는 거야. 자, 이렇게 붙는다. The Berlin Wall had stood. 서 있었다. 28년 동안 어디에서? 그 게이트 뒤에서. 저기 들어가죠. 강조구문이었어. 이해할 수 있어? 이때 강조구문. 왜 어려운지 알겠지? 이때 강조구문인 걸 학생들이 모릅니다. 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중간에 위치는 얘는 사실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중요하거든. 이거는 얘는 베를린 월에 대한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베를린 장벽은 동독과 서독을 61년부터 89년까지 양분했다. 그 베를린 장벽이 28년 동안 서 있었어. 그 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하필 필자가 그 문 뒤에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왜? 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에 도착했다며. 그리고 나서 이 문 있잖아.
그 28년 동안 서 있었던 61년부터 89년까지 동독과 서독을 양분하던 28년 동안 서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바로 이 문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문 뒤에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쓴 거고요. 조금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나? 예, 괜찮죠? 머릿속에 들어왔지? 이거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강조 구문은 얘는 it is랑 that 삭제시 한 문장으로 붙어야 돼. 그리고 이 한 문장이라는 게 비어있는 명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완전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아예 뒤에 문장은 이미 완전했고 여기에 추가적인 부사가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분열문에 대해서 알 건 다 한 겁니다. 괜찮죠? 저 문장이야. 그 게이트 뒤에 28년 동안 베를린 장벽이 서 있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요 과정만 보고 괜찮아. 자, 요게 결국 이 문장, 이 밖의 문장도 베를린 장벽에 대한 얘기고 이 관계대명사절도 베를린 장벽에 대한 얘기잖아. 왜 하나는 과거하려고 하나는 그냥 과거형일까? had stood는 과거하려고 separated는 과거잖아요. 왜 저렇게 썼을까? 이제 없어서. 그러면 얘도 과거완료로 그렇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과거완료인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얘가 61년부터 89년까지 베를린을 양분했다는 것도 과거에 이미 끝난 얘기고 28년 동안 서 있었다는 것도 과거에 끝난 얘기잖아.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과거완료는 원래 필자 맘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정확히는 이렇게 나와 있다. 교과서에 그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과거에 종료된 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 28년 동안 이거는 28년 전부터 지금까지일 수도 있잖아. 과거에 종료된 게 비교적 명확하지 않지. 근데 61년부터 89년까지 이거는 누가 봐도 과거에 종료된 게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안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혹시나 나중에 공부하다가 왜 똑같은 말인데 왜냐면 두 개 같은 말이거든 사실. 똑같은 말인데 왜 두 개가 시제가 다르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는 더 명확하고 얘는 조금 덜 명확하다. 근데 그것도 억지야. 아니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누구나 다 알잖아 이거. 누가 봐도 과거긴 해요 이거는. 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안 적었대 이런 건. 자, after a short rest at the 여기에 이 거대한 공원 we went to the east side gallery. 우리는 동쪽 사이드 갤러리로 갔다. east side 갤러리에 갔다. there. 자, 거기에 a 1.3 km long area of Berlin Wall. 베를린 월에 1.3km 정도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 얘가 현재형인 이유는요. 내가 거기 갔든 안 갔든 내 여행이랑 상관없이 쟤는 저기 남아있어. 베를린 장벽이 원래 1.3km일 리가 없잖아. 시 전체를 양분했던 건데 다 때려 부수고 일부 흔적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서. 우리나라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휴전선의 일부는 남아있을 걸 아마? 그치? 일종의 상징처럼 그 남아있는 거야. 1.3km 정도. 쟤는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we walked around the wall. 자, 우리는 이 벽 주변을 걸어 다녔다. 그 다음에 saw various symbolic pictures. 몇 개의 상징적인 그림들과 그래피티를 보았다. 해석하시면 되고, 자, 놀랍게도 우리는 saw writing in Hangul. 한글로 된 글씨를 봤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요. I silently made a wish. 자, 나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요거 동격 대시다. Someday, 어느 날 we could make that hope come true. 이것도 사역동사였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 make 사역동사예요. 우리가 어느 날 그 희망이 사실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wish, 희망을 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완료 지나오니까 별거 없죠, 여기 또. 그치? 자, 7, 8은 내가 이제 신갈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신갈고가 문제를 풀 건데
너희 근데 어차피 가야 되지 이제. 아닌가? 시간 있나? 얘너 가야 돼? 시간이 없는 거야?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시간이 없어. 그래 7, 8 언제 이거 한 10분이면 하니까 이거 언제 하루 그냥 일찍 와가지고 7, 8만 싹 마무리해보자. 어차피 중요한 건 6에서 다 끝났어요. 1과. 그래서 주말 과제랑 같이 1과를 좀